손흥민이 또 다시 진귀한 기록을 썼습니다. 이번 브렌트포드전 어시스트로 인해 프리미어리그 역대 공격 포인트 15위, 역대 어시스트 단독 17위에 오르며 계속해서 프리미어리그 역사에 족적을 남기고 있죠. 하지만 이번 경기 전문가들은 다른 장면에 주목했습니다. 바로 지금까지 본 적이 없던 손흥민의 코너킥골 궤적인데요. 사실 이미 예전 메뉴전에서 손흥민은 마치 마라도나를 연상시키는 기가 막힌 다이렉트 코너킥골을 꽂아넣은 전적이 있었죠. 선수 커리어 전체를 봐도 이런 골이 한 번이라도 나오기는 힘든데 손흥민 선수는 오늘 같은 자리, 같은 방식으로 다시 한번 그 위대한 골을 재현해냈는데요. 오늘 토트넘 선수단은 그야말로 심기일전하며 브렌트포드 원정에 임했습니다. 왜냐하면 농담이 아니라 클럽이 진짜 강등 위기에까지 놓여있고 리그에서는 무려 7경기 동안 승리가 없었죠.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토트넘은 유로파리그까지 병행해야 하는 데다 스쿼드는 거의 절반이 부상으로 갈려나간 상태였기 때문에 손흥민은 중요한 브렌트포드전을 앞두고 지난 엘프스보리전에 출전해 45분을 소화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 경기 놀랍게도 손흥민은 경기 시간에 딱 절반만 뛰고도 드리블을 시도해서 10번 성공시키며 평점 8.8로 맨 오브 더 매치를 받아갔는데 100년이 넘는 유로파 리그 역사에서도 이런 건 찾아보기가 힘들 정도로 하죠. 이처럼 최근 손흥민의 퍼포먼스가 급격하게 오르고 있다는 걸 경기장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브렌트포드전에서 본격적으로 해결사 본능이 발휘되기 시작하였는데요. 사실 이 경기는 토트넘 입장에서 굉장히 힘들게 흘러간 경기였는데 그도 그럴만한 것이 포스텍 감독이 들고 나온 포메이션만 봐도 알 수 있죠. 그동안 고집하던 4-2-3-1 대형을 버리고 포스텍은 수미를 아래로 둔 4-3-3 전술을 들고 나왔는데 문제는 유망주 마이키 무어까지 기용하면서 쿨루셉스키를 자연스레 미드필더로 집어넣을 수밖에 없었고 안 그래도 비수마와 벤탄쿠르는 포백 보호가 잘 되지 않는 박스투박스형 미드필더들인데 이 상황에서 공격진만 4명을 집어넣으니 중원 장악이 제대로 될 리가 없었죠. 실제로 이번 경기의 통계만 보아도 기대 득점값 2.29 대 0.75, 전체 슛 20대 13으로 이름을 가리고 본다면 무조건 브렌트포트가 이겼을 거라 생각한 기록들입니다. 특히나 위사와 은베모를 중심으로 한 브렌트포트의 역습이 굉장히 날카로웠는데 설상가상으로 토트넘의 센터백의 한쪽은 풋내기에 불과한 유망주 그레이와 이미 다 늙어 제대로 거동조차 하지 못하는 벤 데이비스가 나와 있기 때문에 한쪽은 얼타고 한쪽은 집중력이 떨어져 후방 지역 쪽에서의 패스미스가 남발했고 상대 공격수와의 1대1이 한 번씩 나올 때마다 사르르 녹아내리면서 수시로 실점 위기를 초래했죠. 전반 25분까지만 해도 토트넘 팬들은 이미 이 경기의 결과가 보이는 듯 했습니다. 딱 봐도 브렌트포트의 날카로운 속공에 얻어맞고 무너지는 이번 시즌 흔히 봐왔던 토트넘의 패배 패턴이 예상되었죠. 하지만 손흥민은 모두가 예상치도 못한 방식으로 토트넘을 구해냈죠. 28분 토트넘이 얻어낸 코너킥 상황에서 손흥민이 걸어가 코너킥 스팟에 공을 내려놓았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알다시피 토트넘의 세트피스 효율은 리그, 아니 유럽 최악이라 말할 수 있고 그 누구도 토트넘의 세트피스에 기대를 걸지 않았죠. 하지만 손흥민은 이 기회에서 무언가를 준비하는 듯이 보였는데요. 평소와 같으면 공과 약간 가깝게 서서 대기했지만 이전과는 달리 좀 멀찌감치 떨어져 아주 강한 킥을 준비하는 듯이 보였죠. 그리고 손흥민이 올린 크로스 지금껏 보지 못했던 말도 안 되는 궤적이었습니다. 보통 키커들은 가까운 포스트 혹은 먼 포스트를 노리고는 하고 골키퍼도 그 방향을 예상해 미리 앞뒤로 포지셔닝을 조절하고는 하죠. 웬만해서는 중앙 쪽을 향해서는 잘 시도하지 않는데 왜냐하면 그럴 경우 너무나 손쉽게 골키퍼의 손에 걸리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의 크로스 구질은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골키퍼 입장에서는 당황할 수밖에 없는 위치로 날카롭게 휘어져 들어왔습니다. 게다가 골키퍼의 눈앞에서 공이 순식간에 뚝 하고 떨어졌는데 이 때문에 손을 위로 뻗던 상대 골키퍼는 순간 뇌정지 상황에 빠졌죠. 손흥민이 마법 같은 킥 궤적에 골키퍼를 지키고 서 있던 브렌트포트의 수비수들도 전부 역동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서로 당황해 엉킨 상대 수비수와 골키퍼들 사이로 손흥민의 킥이 파고들면서 몸에 맞고 그대로 골망 쪽으로 빨려 들어가는데요. 이것을 본 몇몇 팬들은 상대의 자책골이다 운이 좋았다고 말하지만 지난 메뉴전 코너킥 골을 본 전문가들은 이것은 손흥민의 100% 의도된 플레이라고 말하고 있죠. 최근 토트넘의 세트피스 성공률이 저조하자 전담 키커인 손흥민은 계속해서 이러한 시도들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토트넘 선수들은 공중볼에는 영 장점이 없어 평범한 크로스를 시도한다면 무조건 상대 수비수에게 걸리고 말죠. 그래서 최근에는 거의 골에 가까운 크로스, 골이 되지 않더라도 최대한 깊고 빠르게 휘어져 들어가는 궤적으로 또 다른 변수 상황을 노리던 것인데 이번에도 그러한 손흥민 선수의 선택이 먹혀 들어간 것이었죠.
하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토트넘 팬들은 좌불안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선제골을 넣어도 그 후에 또 연달아 수비 쪽에서 실수가 발생해 역전패 당하는 그림을 이번 시즌 너무나 많이 봐왔기 때문이죠. 실제로 아스날전도 손흥민의 선제골에서 시작했지만 그 이후 곧바로 두 골을 허용하며 북런던 더비를 패배하고 말았고요.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손흥민의 환상적인 코너킥 득점 이후에도 토트넘의 경기력이 더 살아나기는커녕 계속해서 역습을 허용했습니다. 토트넘은 절대로 한 골 차로는 안심할 수가 없었죠. 심지어 손흥민이 아래까지 내려와 수비 가담을 도와줘야 해서 상대를 저지하다 옐로 카드를 받기까지 했습니다. 결국 포스텍 감독은 후반전이 시작하자마자 마이키 무어를 빼고 중원 포지션에 베리바를 투입시켰는데요. 적어도 이 선택으로 토트넘이 주도권을 넘겨주지는 않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토트넘의 공격 양상이 답답한 것은 마찬가지라 후반전 내내 스코어를 벌리지 못하고 정말 아슬아슬한 한 골 리드를 간신히 지켜내고 있었을 뿐이죠. 하지만 서서히 브렌트포트 선수들의 체력이 바닥나고 전방 압박이 약해지기 시작한 80분대 손흥민의 날카로움이 다시 한번 빛을 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손흥민 선수도 경기 내내 지속해온 압박과 수비 가담으로 이미 체력이 다 떨어졌던 것은 마찬가지였는데요. 평소와 같으면 70분대의 교체로 빼줬겠지만 워낙 중요한 경기인데다 안심할 수 없는 스코어라 여전히 경기장에 남아있었죠. 86분 손흥민 선수는 너무나 지쳐 평소와 같이 스프린트를 끊을 수 없었고 이 때문에 공을 받는 위치도 한참 내려와 있었죠. 그러나 여기서 손흥민 선수의 플레이메이킹 능력이 진가를 발휘했는데 막 교체되어서 쌩쌩한 파페 사르가 하프스페이스 지역으로 무섭게 달려들어갔고 손흥민은 브렌트포트 수비진 사이 그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정교한 스루 패스를 통해 골키퍼와의 1대1 찬스를 만들어냈고 리틀손이라 불리는 파페 사르는 마청 손흥민이 만들어진 기회를 놓치지 않았죠. 파페 사르의 슛이 골키퍼 사이를 지나 그대로 골망을 흔들었고 사실상 쐐기를 박는 골로 토트넘은 리그에서 8경기 만에 승리를 가져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손흥민은 오늘 경기에서 맨 오브 더 매치를 받았고 평점 8.5점으로 사실상 혼자만의 힘으로 토트넘의 승리로 견인했죠. 게다가 코너킥 득점 또한 상대의 자책골로 기록되어서 그렇지 이것이 사실상 손흥민의 골과 다름없는 킥의 궤적이었다는 것도 평가에 들어갔다면 거의 10점 만점에 가까운 평점을 받았을 수도 있었죠. 이날 같이 나온 공격진들인 히샬리송 마이키 무어, 쿨루셈 모두 7점을 넘기지 못했는데 손흥민 혼자서 그야말로 멱살 잡고 토트넘을 캐리했다는 걸 알려주는 지표였습니다. 이로 인해 토트넘은 리그 14위로 올라갔고 순위 변동폭이 크지는 않았지만 중요한 것은 강등권 팀과 10점 차를 벌려 진지하게 강등권 싸움까지 갈 수 있는 상황에서 한숨 돌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시즌만 하여도 챔스 진출을 목표로 하던 팀이 강등권에서 벗어났다고 한숨 돌리는 이 상황이 정말 어처구니 없다고 할 수 있는데요. 토트넘의 다음 경기는 어찌 보면 이번 시즌 가장 중요하다 볼 수 있는 리버풀과의 리그컵 2차전입니다. 여기서 이긴다면 결승전이고 거기서 한 번 더 이긴다면 손흥민 선수는 주장으로서 트로피를 들어올릴 수 있게 되죠. 사실상 리그나 유로파나 가망이 없는 상태에서 토트넘은 이번 시즌 유일하게 달성할 수 있는 업적인 이 리그컵에서 반드시 성과를 내야만 할 것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